자, 안녕하십니까. 20년의 주식농수공장 9월 세 번째 주간 전략. 다음 주면, 다다음 주죠. 명절 연휴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한 주죠. 항상 안 중요한 중간이 없지만, 이번 주는 특히, 저는 많은 신경이 좀 곤두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앞으로 짧게 5년, 10년을 좌지우지하는 방향성, 방향을 일단 어떻게 잡느냐. 우리가 주가에서도 보면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역배열일 때 많은 저항 부분들이 있고, 역배열에서 정배열을 만들 때도 바꿀 때도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래량도 많이 소진이 돼, 에너지가 많이 소진이 되죠. 다음 우리나라의 스텝 부분들을 위한 정배열 파동을 위한 준비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해외 시장에서는 외풍이 좀 있어요. 무역 논쟁 관련된 외풍. 그리고 요즘에 흐름 부분들을 보면 중국이 좀 자중질환 같아요. 내부 단속이 조금 불협화한 부분들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계기가 무역 논쟁,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서 하나의 그 촉진되는 욕구를 만든 건 사실이에요. 왕치산, 중국 서열이 하고 무역 협상 부분들을 지난주 그 주말에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말에 일정 부분들이 있다고 월가 쪽하고. 근데 요즘에 시진핑 집권 2기가 되면서 기존의 그 기득권층이 있죠. 특히 금전적인 기득권층, 장점인 주석 전후로 해서 중국의 많은 급부들이 부자들이 생기면서 그 이권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인 주석 전후로 위 사람들이 반발이 상당히 좀 심하고 있어요. 미국과 무역 논쟁에서 깔끔하지 못하게 좀 질질 채면서 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이제 반대질에서 공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최근에 뭐 중국 쪽의 언론 뉴스를 보면 판빙빙이라는 그 배우가 한 3달째 지금 잘 안 보이고 있다. 어디로 뭐 교도소에 감옥됐다. 뭐 이런 얘기들 들리고 있죠. 거기에도 지금 정치적 연루설 부분들이 루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진핑을 흔드는 내부 쪽의 반발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 틈새에 주말에 보니까 트럼프가 2천억 달러 관세 17일 정도 부과할 것을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시장에서는 예견된 내용이고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지수 움직임을 보면 그냥 협상의 하나의 단계 부분들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주말에 보면 2천억 달러 관세 부과 관련된 내용도 나왔는데, 또 추가적으로 트럼프 전 선대부장이죠. 선대부장이 매너포트가 유죄를 인증을 했어요. 인정을 하고 특검에 전적으로 협조. 이제 한 달 반. 그리고 요즘에 미국 쪽에서 보면 책이 하나 나왔죠. 백악관의 그 숨은 얘기들을 폭로를 하면서 트럼프의 지지율, 그리고 지지율 부분들이 상승이 아니라 정체에다가 하락분들 진행하고 있어요. 반전카드가 트럼프가 좀 필요한 그런 구간입니다. 자, 이런 외국의 논쟁, 무역 논쟁이라든지 중국의 자중질환, 저렇게 되면서 트럼프는 2천억 달러 관세 부과 부분들을 미리 해놓고 협상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걸 양보하는 모습이 진행되지 않을까. 근데 외면상으로는 중국은 체면을 중시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그 협상들이 진행이 되겠죠. 서로 그 길싸움 부분도 진행될 겁니다. 근데 이런 외풍 부분들이 보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항상 계속 말씀드렸죠. 이 보호막, 남북 경협의 가속도, 이 내용이 코스피 2400과 코스닥 880번의 돌파 파동 부분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일단 후보로는 외국인들이 두 가지 포지션, 저가에서 700포인트대, 2200, 2300포인트대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 그 전에 신용 물량이 강탈당했고 코스닥의 레버리지 매수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저가 매수를 분명하게 하는 모습들이 체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 후반에 뭐 선물 쪽, 장중에 9천 계약 정도 변화 부분들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활발한 모습들이 들어왔다. 이걸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조지 소로스가 이런 그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싱가포르 쪽에 아마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싱가포르에 사는 걸 한국으로 이사를 해야 되겠다, 이사를 하고 싶다라는 표명의 기사 부분들을 했어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전부터도 전 재산을 북한의 채권이라든지 북한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강조를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인도의 그 성장 스토리, 그 다음에 베트남의 성장 스토리, 이걸 우리가 하나의 표본으로 한번 미리 그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북한의 성장 속도 부분들이 진행이 됐을 때, 특히 남과 북한이 합해졌을 때 거의 9천만 정도의 인구입니다. 9천만 정도의 인구의 내수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뭐 R&D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과 북한 같은 경우는 기초수학 같은 게 상당히 강점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초 물리학, 수학. 예, 그렇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할 수 있었던가요? 두 주체가 다음 스텝 부분들을 진행했을 때 시너지 효과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미리 머릿속에 계속 그려 놓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그걸 올려드렸죠. 독일 예전에 4월달에 방송 녹음을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올려드렸어요. 다음 주에도 순차적으로 계속 한 번씩 다시 올려드리고 명절 때도 다시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사례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에 투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주 초반에는 저는 이게 거의 90%에 뽑겠습니다. 18일부터 아시다시피 2박 3일간 남북 정상회담 부분도 진행되고 역시도 18일부터 거의 한 달 정도 10월 15일까지 외교 유엔 총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도 마이크를 잡는 날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북한 다 9월 25일 날이 트럼프고 27일 날이 문재인, 그 다음에 28일 날이 아베, 그 다음에 29일이 리용호, 그 다음에 러시아 장관급, 그 다음에 이제 동방경제포럼 부분들이 끝나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죠. 그리고 중국도 1대1로 쪽에 중국 단둥이라든지 동시개발 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군침을 흘리고 있어요. 중국이 개성 신우주 철도 라인 부분들을 자기들이 건설해 주겠다. 대신 뭐 다른 부가급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 주도권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남한이. 그래서 지난번에 2차 정상회담인가요? 지난번에 H형 개발의 계획도를 북한에게 계속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일부터 3차 남북 정상회담, 정전협정 비핵화, 그리고 남북 경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내용들이 코스피 2400하고 코스닥,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요. 서로의 찬스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면 주가는 현재 가격 대비 최소 20% 이상의 상승 부분들이 진행될 룸이 생긴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실 필요 있어요. 디스카운트가 뭐 더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 15에서 20%, 우리나라 전체 지수로 10%, 15% 전후의 상승을 이끌 요건 자체가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니까 생기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수급이 들어오면 원화가 강세 추세로 가니까 외국인들은 최근에 2300선 전후에서 코스닥 800포인트 초반 정도에서 들어왔던 게 주가 수익, 그 다음에 환차익 두 개 다 지금 수익을 내고 있죠. 그래서 18일부터 외교 유엔 총회, 그 다음에 3차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하계 다보스 포럼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1일 날, 다음 주 후반이죠. 9월 20일까지 수지립 동향, 그 다음 20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부분 나오는데, 뒤에 두 개보다는, 물론 뒤에 두 개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3분기에 실적이 이제 서서히 하나씩 가이던스가 나오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최근 하락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 부분을 진행하는 요건 자체도 실적 발표 시즌에 이제 진입이 되면서 기대감이 살짝 반영이 된 거예요. 실적이 나쁘지는 않잖아요. SK하이닉스 영업이익률 보면 올해 상반기,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에서 문제를 댄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9월 달에 이제 마감되고 윈도우 드레싱 효과 부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9월 3분기가 마무리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종목군들의 반등을 이끈 하나의 요건 자체가 생긴 거죠. 그 스타트를 20일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됐으니까 이걸 같이 체크하면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분위기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3차 남북 정상회담 계속 머릿속에 그려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가지 시나리오 부분들 우리가 쓸 필요가 있겠죠. 개성공단,
그리고 개성 신우주 쪽의 발전 플랜 부분들 할 때 뭐 고속도로가 당연히 되는 거고, 거기가 개성 쪽 지나가기 전에 해주 쪽으로도 아마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해주가 항구가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성을 하나의 별도로 보는 게 아니라 동시개발 부분들을 하는 거죠. 이 수도권하고 인천공항과 인천항, 그 다음에 해주항, 그 다음에 개성을 하나의 이 메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메가시티 부분들을 진행하면 동시개발적으로 진행하죠. 우리도 그 생각 부분들을 그려보실 필요가 있죠. 평양, 서울을 동시개발 발전 부분들 했을 때 당연히 여러 가지 선순환 효과, 특히 도로가 철도가 개발이 되면 연결이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1차적으로 경감이 된다고 그랬죠. 철도가 연결이 되면 물자가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가스관이라든지 특히 보면 중국의 아니 북한의 광물, 그 다음에 러시아의 가스, 이런 자원들이 손쉽게 들어올 여건 자체가 생깁니다. 18일부터 남북 정상회담, 유엔 총회 시작을 통해 가지고 중국은 요즘에 좀 자중질환 부분들이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체크하면서 모멘 부분에도 마감 브리핑에도 코멘트 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고, 코스피 2400, 코스닥 880포인트의 파동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지금 속도로 보면 중국이 한 스텝 백스텝으로 가면서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속도의 한 주가 남북 경협의 그림자가 희망의 불빛이 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9월 세 번째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주간 전략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